예, 어제 초선들 뭐 한 20몇 분 모여서 이야기도 했고. 예. 예. 근데 뭐 초선들이 이제 걱정이 많이 넘쳤는데. 예. 상황이 조금 해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 국면으로 네네. 넘어갔습니까? 그 이제 사실은 조금 기강된 목소리들이 있었고. 네. 또 당사자 간에 또 목소리도 오고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뭐 어제 김종인 김종인 선대위원장하고 예. 윤석열 후보가 예.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에 좀 가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됐고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오늘 역할을 주면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저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초선들 만났을 때 어제 아침에 보니까 마침 국회 앞에 의장단 우리 그 국회의원 대표들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 네. 국기계양대 뒤쪽에 보면은 네네. 이렇게 이준석 대표의 전기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문득 생각에 우리는 모두 내연기관차를 참 휘발유차, 경유차를 다 타고 다니지. 네. 저 사람은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구동 방식이 달라서 그런가 이렇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방향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지면은 대표도 끝이고 그래서 둘 다 하게 돼 있는데 그 구동 방식 선대위가 돼야 된다, 돼야 된다라는 이런 것은 그런 차이는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당대표 사실은 이미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고 선대위에서 이상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죠. 선대위에서. 이제 근데 당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인가 당연직인데 사실은 그 뭐 당대표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홍보 미디어 본부장인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더 훌륭한 분들이 하시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당대표로서는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만이 해오던 브랜드가 뭐냐면 청소차, GPS 청소차 있죠. 그 청소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학생 지부를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유럽 정당에서나 볼 수 있던 정당의 대학생 지부를 만드는 작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에서 그런 걸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선거를 이제 대통령 선거에 몰두해 있는데 지방선거가 바로 닥쳐옵니다. 지금 지역에 가보면 전부 지역 선거에 나가실 분들이 나서시고 있거든요. 네, 지금 대선 후보 옆에 막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룰 세팅. 지금 민주당은 대부분 여당입니다. 제가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하고 다른 그 역할을 좀 해야 되죠. 예. 벌써 두 사람이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선 라인에 보자면은 3위, 4위에 있는 사람이 비극적 선택을 했습니다. 2위에 있던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고 그 제일 위에 몸통은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더욱이 이게 잠잠해지는 거 했더니 바로 그 최근에 한 분이 또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가족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뻔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마 오늘도 우리 저도 조금 전에 이재명 특위하고 왔는데 뭐 누구를 모른다고 했던 사실을 또 뒤집어질 겁니다. 그 어디 호주인가 오시아니아 가서 찍은 사진 또 나오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덮으려고 지금 뭐 다른 이슈 화제를 돌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이 매일 바뀌는데 말이 매일 바뀌는데 어떻게 그걸 말장난처럼 그걸 합니까? 그래서 할 거는 하게 돼 있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럼 우리가 그 법정 토론도 할 것이고 오늘도 토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끼리 토론하는 것만 더 성실한 토론이 아니고 오늘 방송기자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관훈 토론했죠. 이분들은요 더 예리하게 물어봅니다. 더 예리하게 검증합니다. 국민들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자, 첫 번째는 지금 원래 허장성세 건투에 보면 허장성세 피우다 가드 내리고 있다가 바로 어퍼컷 맞습니다. 스트레이트 바로 들어갑니다. 토론 말솜씨로 현란하게 국정감사 피하듯이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될 문제인데 그리고 그 토론 피할 이유도 없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바뀌어요 계속. 국토보유시 하자 그랬다가 바꾼다 그러고. 전에는 불과 대선 경선 때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당을 갖다가 온통 토지 보유 세력의 무슨 토호당이니 무슨 당이니 그러다가 지금 우리 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정책을 지금 서울 바꾸고도 있지 않습니까? 왜? 서울과 수도권에서 너무 민심이 나쁘니까. 그런데 미치를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또 왜냐하면 이분은 지난 12년 동안 성남시장 지사하면서 줄곧 그런 식으로
빈부 뭐 편가르기 하고 토지 가진 사람 집인 사람 무슨 편가르기 하고 전세를 나쁜 것이라 그러고 말하자면 이런 식의 어떤 적대적 이분법식에 가르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표가 떨어지고 막 그 위험하니까 말씀을 살짝 바꾸시는데 우선에 그 정책부터 확실히 하시고 제가 입장을 분명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유권자들이 토론을 보고서 정할 때 말 잘하고 막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는데 오늘 말 번지르르게 하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책의 일관성. 네.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아니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아까 나 이낙연 정세균 참 잘 배우시라 잘 보좌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갑작스럽게 줄곧 이렇게 이야기해 오다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대구 가서 대구 표심 얻어야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했다가 진짜 내가 존경한다.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렇게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시고 그게 사람들의 준 강력한 이미지가 저분은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집권하면 막상 권력을 쥐고 나면 또 다르겠구나. 그런 불신을 주니까 그런 정책에 대한 분명한 그 정리와 그런 신뢰를 주고서 피한 느낌을 준다는 것도 그 인선입견이고. 네. 그리고 당사자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대장동 가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가보니까 대장동 그 지금 사태 비극적 선택을 하신 분들의 유족들의 절규도 들리는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그 문제가 태어나게 나기는 아무 그 사람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고 김문기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그 어떤 일이 생긴지 좋은 일은 자기가 다 하고 나쁜 일은 밑에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한전 직원이 뭐 하면은 대통령이 옷 벗어야 되냐고 택도 이야기를 했다가 한전의 그 가족들이 얼마나 화를 냈는데 왜 하필이면 한전 직원을 또 비를 하냐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데 그렇게 인경은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때가 되면은 토론하고 토론에 다툽니다. 다투고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도 토론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네. 정말 일목요연한 정책들을 양 후보가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정책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저쪽도 정리를 해서 이게 후보의 말로 될 문제가 아니고 딱 토론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공약을 지키겠다는 걸 확실한 세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각을 짜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기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대통령은 야 그 원전 어떻게 됐어라고 다그치니까 장관이 혼이 나가지고 밑에 부하 직원을 뭐 조인트를 까고 뭐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자기 확신에 넘치는 대통령 위험합니다. 모든 수사를 다 하자는 건데 우리 뭐 못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다 들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상설 특검이냐 지금 저 특검법을 통한 특검이 차이인데 왜냐하면은 상설 특검을 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굉장히 좁습니다. 상설 특검을 하면 정말 국민의당도 그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중립적인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는 건데 지금 뭐 공수처 만드는 거 보십시오. 공수처 온통 야당 언론 막 통화 기록만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데 상설 특검이냐 그거는 새로운 법을 만든 중립적 특검이냐 그 차이입니다. 중립적 특검을 해야죠. 예, 저는 사실은 뭐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이정표던 3.15 특별법을 통과시킨 게 가장 큰 보람이었는데 네네. 훌륭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최영도 의원. 우리 산업화 그리고 디지털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우리 후보도 그렇고 모두 다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팬데믹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될 텐데 특히 저는 좀 더 전차하고 싶은 교육입니다. 교육. AI 지금 우리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 아닙니까? AI 디지털 인력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도 이루고 지역대학도 다시 살리는 그런 법안들을 청년들 지금 살리고 준비 지역도 중입니다. 살리는. 네네.